우리가 이제 20, 30대는 근사한 몸매를 만들자 뭐 이런 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40대, 50대에서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요즘 하나둘 마스크를 벗고 야외 활동과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항상 운동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그런데 40대, 50대에 접어들고 나서 요즘 어쩐지 예전처럼 운동해도 체중이 쉽게 빠지지 않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했음에도 운동 효과가 눈에 띄지 않다고 고민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오늘은 중장년층이 된 지금 왜 운동 효과가 적어지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동 효과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운동 효과가 적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대사율 감소입니다. 대사율이란 신체가 휴식, 호흡이나 심장 박동, 세포의 활동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사율은 20대 후반부터 10년 단위로 약 2에서 5%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대사율의 감소는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하고, 이것은 체중 감량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운동 효과가 적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0대부터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약 3에서 8%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육은 체내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근육세포의 크기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운동 효과가 둔화되고 근육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를 sarcopenia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근육을 뜻하는 sarco와 부족하다를 의미하는 페니아의 조합으로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공식적인 질환으로 인정한 거예요. 울산대 의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의 사르코페니아 유병률은 11.6%이고 80대에 이르면 38.6%로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노년기의 근육량 감소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예요. 운동 효과가 적어지는 이유 세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30대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들어서 40대 이후에는 더욱 뚜렷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체내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세포의 합성 속도를 증가시키고 근육의 증가를 돕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하면 근육세포의 합성 속도가 떨어져서 근육량의 증가가 어렵게 됩니다.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화하는데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폐경기를 앞두고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에스트로겐은 근육 성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때 지방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사용되기 쉬워지는데, 반대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 50대가 되면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근육량의 증가가 더욱 어려워지거나 지방 축적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운동 효과가 적어지는 이유 네 번째는 만성질환과 신체적 능력의 저하예요. 우리가 노화를 겪으면서 심폐기능, 관절 건강, 유연성, 균형 감각 등이 약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높은 혈압이 심장과 혈관에 더 많은 부담을 가해서 더 많은 피로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체내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서 체력이 더 빨리 소진되게 됩니다. 또 만성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나 어깨, 손목 등 여러 관절 부위에 염증과 통증이 일어나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동 범위 같은 운동 능력이 억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줄어들어서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운동 효과가 적어지는 이유 다섯 번째로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능력 저하를 꼽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위액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위액의 주요 성분은 위산과 소화 효소인 펩신인데요.
위산이 주로 염산으로 되어 있어서 위의 pH를 낮춰서 약산성 환경을 유지해 주는데요. 단백질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인 펩신은 이런 위의 약산성 환경에서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둘은 서로 소화를 돕는 관계인데 나이가 들면서 위액 분비가 줄어들고 펩신의 활성도 저하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어렵게 되겠죠. 동시에 위장 이동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위에서 음식물이 위산과 소화효소들과 섞여서 소화가 된 뒤에 소장에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고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고 배설물이 형성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소화기관의 물리적 연동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소화기관 내의 이동 자체가 느려지게 되면서 소화가 더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모두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심각해졌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죠. 대신 이런 변화들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큰 근육의 중강도 저항성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시간 내 운동을 해도 큰 근육을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 몸의 대퇴사두근, 승모근, 대흉근 같은 큰 근육을 키우는 게 효과적인데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스쿼트, 레그프레스로 키울 수가 있고 어깨를 이루는 승모근은 덤벨 운동이나 랩풀다운, 가슴을 이루는 대흉근은 벤치프레스나 푸시업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핵심인 코어를 다져주는 운동도 잊지 마셔야겠죠. 복부나 등,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플랭크 같은 운동은 코어를 키워주고 전체적인 체력을 향상시켜주고 균형 잡힌 근육 발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산책이나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하지만 근력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자연히 손실되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30분 이상씩의 저항성 근력 운동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다만 부상을 조심하시면서 조금씩 근력 운동을 꼭 늘려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절한 단백질을 꼭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70kg의 성인의 경우 하루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근감소증이 진단된 분의 경우라면 치료적 목적으로 체중 1kg당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많죠. 치료적 목적이니까. 그리고 단백질 섭취 시에 지방질이 너무 많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역시나 소화에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 해산물, 두부와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골고루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하게 드셔주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적절한 비타민 D의 합성 또는 섭취가 추천돼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줘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햇볕을 많이 받지 않으면 비타민 D는 쉽게 부족해져서 우리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외 활동도 좀 더 늘려줘야 하고 연어나 계란, 버섯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도 많이 드셔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조량이 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 수치를 알고 싶을 때는 근처 병원에서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부족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심한 부족 상태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비타민 D 근육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사실 이제 운동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운동의 목적이나 방향이 20, 30대와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20, 30대는 근사한 몸매를 만들자,
뭐 이런 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40대, 50대에서는 체력이 좀 더 목적이 됩니다. 체력과 함께 나의 몸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무리하지 않고 부상이 없는 선에서 건강해지자. 이게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면서 건강을 지키신다면 몇 년 후에 근감소증을 진단받고 나서 내가 그때 운동을 좀 더 할 걸, 뭐 이런 아쉬움을 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근감소증을 진단받고 나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겉으로는 결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 번 하고 하루 할수록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힘내서 꾸준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운동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